아마 많은 미국인들 중국어랑 비슷한 언어일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는 되게 다르잖아요. 한국어는 뭔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럽고 영어랑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듣기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듣고 저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노호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어 배웠을 때 어려운 점, 그리고 영어랑 한국 차이점입니다. 한국어랑 영어 되게 다르죠? 그래서 할 말 많아요. 일단 시작해볼까요? 제가 한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 뮤직비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였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확히 왜 예쁘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한국어에 대한 전혀 몰랐고 아마 많은 미국인들 중국어랑 비슷한 언어일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는 되게 다르잖아요. 한국어는 뭔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럽고 영어랑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듣기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듣고 저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었어요.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거면 부드럽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소리도 신기했고 그 소리 내는 거 좀 재밌을 것 같았고 뭔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당연히 되게 다르죠? 근데 다른 언어보다는 조금 더 비슷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알파벳도 있고 한글에서 똑같은 소리가 많잖아요. 그 H랑 히읗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뭔가 알파벳하고 한글 되게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 다르진 않아요. 아 근데 영어 스펠링 훨씬 어렵죠. 영어 스펠링 저도 너무 싫어요. 제가 어릴 때 영어 스펠링 배웠을 때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한국어 스펠링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읽을 수 있는데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어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건 세종대왕 덕분이죠. Thank you. 한국어 스펠링 되게 쉽지만 발음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다른 언어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랑스어 발음은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어도 훨씬 어렵고 태국어 듣기만 하면 그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한국어 배우는 거 쉽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언어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한국인들 영어 말할 때 L하고 R 자주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인들도 리을 되게 어려워요. 반대예요. 왜냐면 영어에서 그런 소리가 없잖아요. 리을은 약간 R 플러스 L이잖아요. 그래서 R하고 L은 한국인들한테 어렵고 리을은 미국인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저 지금도 이거 발음 잘 못하는데 아니 이건 너무 어려워요. 리을 플러스 U 창피해서 지금 말하고 싶진 않지만 류? 아니 못해요. 영어에서 그런 소리 없어요. 그 영어에서 R랑 L 그건 리을이랑 비슷한데 R하고 L, Y 옆에 있으면 다른 소리가 나요. 그 U 소리 안 나고 약간 I 소리 나요. 그래서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 좀 힘들었어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이거 하나 아닌데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혹시 뭔지 맞춰줄 수 있어요? 그 류 있는 과일이에요. 좀 발음해볼게요. 상류. 그건데 그건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영어로 부르고 싶어요. pomegranate 영어로 그냥 pomegranate 부르는 게 훨씬 편해요. 지금도. 근데 성류도 있고 서류도 있고 저는 못해요.
지금은 한국에서 좀 오래 샀으니까 지금 발음 완전 못하는 건데도 예전에 훨씬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한테 으 소리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것도 영어에 없어요. 근데 으는 뭔가 조금 공부하면 모든 사람들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리은 오래 공부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으는 아니 영어에 없어도 뭐 그냥 연습하면 그렇게 어려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으 아니 이건 미국인들한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리엣하고 그것만 빼고 다 좀 쉬운 것 같아요. 영어에 있는 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한국어는 여러 가지 표현 있는 것 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로 red 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red라고 하면 돼요. 다른 번호는 없어요. 그냥 red. 근데 한국어는 빨갛다, 붉으스름하다 등등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간색만 그러는 거 아니고 색깔만도 그러는 거 아니고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뜻은 다양한 거 아니고 똑같은 뜻인데 그냥 다르게 표현하는 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도 있고 뭔가 한국어는 단어 더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세상에서 감정이나 뭐 엄청 다양한 거 있지만 그건 하나씩 다 단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는 그렇게 많은 단어를 만든 것보다는 영어에서 그냥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들 이거 저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영어로 다행이다 어떻게 말해요?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한국어로 그냥 그 한 단어가 있잖아요. 다행이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말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행이다는 what a relief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oh that's so good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I'm so glad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무슨 기분인지 그런 단어 설명해주는 단어 없고 그냥 다른 말로 그거 무슨 기분인지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한테 저한테 뭐 무슨 단어 영어로 뭔지 물어보는데 전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친구가 뭐지? 너무 긴데요? 어떻게 기억하죠? 근데 뭐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말로 설명하면 돼요. 근데 한국어에서 단어 너무 많으니까 다 외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 지금도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요. 언제 다 외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말로 말하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다른 말로 설명해요. 미국인처럼. 그래서 상대방 보통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도 그렇게 많은 단어를 배우고 싶긴 한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단어 외우는 것도 쉽지 않죠. 아무튼 어려운 점 좀 많았죠. 그래도 전 옛날에 중국어도 공부했고 스페인어도 공부했고 독일어도 조금 공부했는데 그래도 한국어는 제일 쉽고 제일 재밌었어요. 저만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어는 아주 어려운답고 말하면 재밌는 언어 같아요. 전 항상 그랬어요. 한국말로 말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땡큐 좀 가볼게요. 바이바이.